2주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우리 지금 을지 연습 기간 중입니다. 어제 상황실을 방문해서 관련 관계자들께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이 없는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인데 아직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해서 유사시에 제비하는 총체적인 군, 관, 유관 기관의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민방위의 날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는 일부 차량 통제 등 민방위 훈련이 진행될 터인데 이제 우리 또 홍보팀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훈련 시간에 저희가 이 브리핑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랬더니 현재 민방위 훈련 기관은 우리 구리시청 본청 건물의 하나고 여기 의회는 훈련 대상 기관은 아니고 더군다나 지하 멀티룸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피 안 하셔도 진행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을 하고 그냥 예정대로 2시에 브리핑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또 몇몇 분은 취재차 현장도 다녀오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저희 구리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상황 보고를 전파받고 출근길에 들려서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7시 한 10분쯤 화재가 발생했고 신고되어졌고 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소방차가 도착을 했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그렇게 중앙 아케이드 돼 있고 거기 노점 되어 있는데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가게는 발생한 가게는 전소를 했고 옆 가게 가서 보고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었던 게 아침 시간이어서 이미 출근해서 계시던 그 장사 준비를 하던 상인들이 초기 진화를 잘 해주셨어요. 각자 자신의 가게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서 소화기로 일단 초기 진화를 잘 해주셨고 신속하게 시청에서도 소방서에서도 신속하게 출동해서 별다른 인명 피해 없이 뭐 약간의 이렇게 진화 과정에서 한 분이 이마 약간 좀 이렇게 기스난 정도 이제 그런 정도 외에는 했고. 가서 보고 정말 가슴을 전통시장 상인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다 나오셨는데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던 게 그 가게 바로 뒤편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스통 있지 않습니까? 가스통 큰 가스통이 2개 그 옆에도 이렇게 쫙 거기가 놓여 있었는데 그 가스통에서 나오는 호스까지는 탔고 다행히 이게 진화가 빨리 돼서 그 가스통이 폭발을 안 한 거죠. 만약에 조금 늦었다거나 야간 심야 시간에 동일한 화재가 발생을 했다면 그 가스 폭발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오늘 화재 발생한 노점 뒤쪽이 우리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입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오늘 회장님하고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바로 그 화재가 난 거기서 멀지 않은 그 바닥에 이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초창기 전통시장 치고는 일찍 그런 제반 안전 시설들을 해서 바로 물도 즉석에서 바로 돼가지고 이 화재 진압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정말 안전을 위한 투자는 만약 유사시에 딱 한 번을 위해서라도 투자하는데 전혀 아끼면 안 되겠다. 뭐 그런 교훈을 얻었고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우리 시 집행부 모두가 그런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광복절이어서 주례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어제 이제 2주 만에 주례 보고를 열어서 집행부로부터 8개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9월 달에 임시회를 예정하고 있고 원래 19일부터 22일까지 3회 추경을 포함한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 3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선제적인 안건 처리가 필요해서 하루짜리 임시회를 그 전주에 한번 열겠다 그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9월 임시회 때 처리될 각종 안건들을 이제 주례 보고 시간에 미리 사전에 설명하러 오셔서 어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매주 화요일 주례보고는 어떻게 하냐면 10시에 일단 의장실에서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의회 내부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10시 반부터 옆에 있는 주례보고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주례보고를 받습니다. 어제는 오전에 받고 오후 2시부터 해서 4시까지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요. 어제 내부적인 안건 중에 참 그리고 오늘 브리핑 하는데 우리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그 사전에 혹시라도 같은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공지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 언론사 기자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제 의회에서 지금 의장이 의정 브리핑을 하는데 그 의정 브리핑한 내용을 팩트 체크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의정 브리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로부터 보고 들은 내용을 의회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를 전해드리고 또는 의회의 관점에서 집행부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그대로 쓰시면 나중에 그 우리 집행부 홍보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장이 브리핑한 내용은 의회의 입장이고 그 입장에 대해서 집행부의 확인 취재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 기사를 쓰는 건 우리 집행부 홍보팀에서 체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몇 일자 기사에 의회 일방적 기사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홍보비 집행이 어렵습니다. 라는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통화 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의정 브리핑에 참석하시는 우리 구리시에 출입하시는 언론인들께서는 일단 제가 설명한 것들은 꼭 기사 쓰시기 전에 집행부 관련 부서에 의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이 어떠냐고 꼭 확인 취재 후에 써주셔야 향후에 홍보비 집행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금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 지금 현재 집행부와 의회가 그 정도 긴장 관계거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원님들끼리 어제 오전에 10시에 모여서 의원님들끼리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게 진행 사항을 한 것 중에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였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의회 그 의장으로 취임하고 이 의정 브리핑 처음 할 때 처음 브리핑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도시공사하고 구리도시공사하고 우리 농산물공사의 사장이 곧 공석이 될 거고 하나는 공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곧 공석이 될 텐데 그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집행부에다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방의회에서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항이 없어서 일부 광역 시도의회에서는 그 집행권을 가진 시장 도지사와의 협약을 통해서 그런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전례가 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도 그런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뒤늦게 올 3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3월 21일 날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요, 제47조 2의 인사청문회 항목이 새로 추가되어져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회 어느 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제 협약이 아니고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자기가 지방공기업을 임명하는 과정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부터 인사청문회를 받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조례로 정하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라는 조례안을 의회에서 제정하기로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초안은 먼저 지금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시도의 선례, 그다음에 국회법에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참고해서 우리 의회 사무과에서 초안을 전문위원실에서 초안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제 의원님들 간에 다 회람해드리고 입법 예고하고 다음 임시회 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여기 보면은 조항에 지방자치법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1호에 제123조 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는 부시장, 부지사, 우리 구리시는 해당 없습니다. 2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제주에 가면 아시겠지만 서귀포시장이 있습니다. 제주시장이 있습니다. 도지사 특별자치도 밑에 여기는 임명하는 행정시장인데 그 행정시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저희 시에 해당되는 게 3호에 있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저희는 요 해당 법에 대해서 공사 2개가 있으니까 공사의 사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밑에 4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 재단 3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이제 시장이 의지 있으면 의회 인사청문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임원 추천위원회 절차도 거치고 그렇게 된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자질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해당 조례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같은 그 3월 21일 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또 하나 들어있는 조항이 뭐 있냐면 그냥 편의적으로 요 지방의회에서도 저희는 8명인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당 의원들끼리 우리 뭐 표현이 원내대표, 당대표 뭐 등등의 이런 표현으로 그 정당별로 자신들의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남 정도 되는, 성남이 지금 33명인가 그런데 그런 정도 되는 데는 아예 그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실까지 따로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그냥 편의적으로 했었어요. 국회처럼 교섭단체라는 게 지방자치법에 명기가 안 되어 있었고 국회법을 준용해서 지방의회에서는 같은 당 소속끼리 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면서 역시 국회와 마찬가지로 63조의 2에 교섭단체라는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속 정당이 교섭단체가 됐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안 들어간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의원의 이상이 되면 교섭단체, 즉 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민주당 교섭단체, 그다음에 국힘당 교섭단체. 근데 여기도 싫으면 무소속끼리 해서 예를 들면 조례 뭐 3명 이상, 5명 이상 이렇게 정하면 저 교섭단체가 국회법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저기를 3명을 일단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리시 의회에서는 국민의힘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교섭단체, 정당별 또는 단체별 대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조례를 제정하기로 어제 의원님들 간에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공론화를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우리 언론에서 또 시민사회에서 가장 그 지방의회에 대해서 곱지 않으로 시선으로 보는 일 중에 하나가 연수입니다. 국내 연수, 특히
특히 국외 연수, 외유성, 관광성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방의회의 단골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구리시의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2022년도에도 의원들 해외 연수 예산을 책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지난 8대 의회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선거 앞두고 해외 연수 갈 틈도 없었고요. 코로나 바로 여파도 있었고, 하반기에 제가 원 구성하고 의장을 맡고 나서도 뭐 추진을 할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작년에 저희 구리시의회에서는 해외 연수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2023년도에도 똑같이 해외 연수 예산을 세워놓고도 아직 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어떤 시기를 잡아내는 문제, 또 하나는 과연 이 국외 연수를 이런 시민들의 어떤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서 일단 그동안 국외 연수를 가지 않았는데 어제 어떻게 일단 결정을 했냐면요. 원칙적으로 국외 연수를 가는데 국외 연수를 원래 하려고 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준비가 되면 가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어제 제가 의원님들과 같이 회람한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올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직 출발을 안 했는데 9월 달에 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외연수 준비 사례가 있습니다. 국외연수를 그냥 보통 여행사에다가 맡겨가지고 대충 관광성 상품으로 꾸민 다음에 주민들께 시민들께 보여드릴 프로그램 몇 개, 기관 방문, 그다음에 대충 눈가림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미리 준비위원회처럼 구성을 해서 방문해야 될 기관도 선정하고 심지어 외교부라든가 해당 영사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그 가기 전 사전 교육을 받아서 거기 가서 봐야 될 것들에 대한 이런 그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제가 어제 의원님들과 자료를 회람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게 준비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세워진 예산으로는 뭐 유럽이라든가 그 관광성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원칙적으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진정하게 선진적인 사례 또는 그 특유한 현지의 사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시자.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은철 의원님하고 우리 국힘당 소속의 그 김한슬 의원님 두 분을 일단 준비위원으로 해서 우리 의회 사무과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기본적인 안에 대한 준비를 다 갖추고 저희들 가기 전에 프로그램도 제가 브리핑 시간에 전부 브리핑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해당 내용도 받고 다녀와서도 저희가 어떤 일을 어떻게 공부하고 온 것을 정말 시민들께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연수면 가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그 준비가 안 되면 못 가는 것으로 어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분들, 어떤 시민들에게도 떳떳하게 우리 이런 프로그램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했어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오는 그 외국 연수가 이후에 구리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 어떤 행정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브리핑 시간에 중간중간 과정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의논을 했었고요. 하나 더 AS 해드리자면 지난 6월 달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자기 발등을 찍는 보도 자료를 특별 교부세를 형편없이 받아서 거의 꼴찌로 받았다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었고 그 보도 자료가 먼저 배포된 것과 후단에 배포된 것들의 이상이 생겨가지고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그 후단부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국회의원과 의원들과 특별교부세와 관련된 협의를 했는데
이거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그럼 그때 했던 내용이 뭐냐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이게 작년도 11월 7일 날 그 기사에서 냈던 내용입니다. 작년도 11월 7일 날 여기 참석자가 누구로 돼 있냐면요. 자, 구리시청 11월 7일 월요일 15시에 구리시청 상황실에서 구리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국단 소장, 사업부서장, 보좌관 등 2023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 설명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내용이요. 이게 목차입니다. 현재 시에서 2023년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있는 항목이 총 23개 항목이 있다. 이 총액을 계산해 보니 요약표에 보면은 이 23개 사업에는 총 4,600,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죠. 그러죠. 4,514억 7,500만 원의 사업이 23개 사업이 들어가고 지금 2023년에 국도비 등 필요한 게 376억, 도비가 16억 8,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추진 사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부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 23개 중에 실제로 이번에 시가 신청한 사업에 들어간 국도비는 요 노란색으로 쳐놓은 거 3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브리핑할 때 마치 그때 작년도 11월 7일 날 저 국회의원하고 의회하고 국도비 이쪽에서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신청했는데 국회의원 놀고 있고 시도의원들 놀고 있어서 못 받았다는 투로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에 13개인가 중에 작년에 실제로 설명했던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는 3개밖에 없고 10개는 다른 거 신청한 거고 그다음 아까 말한 대로 추후에 확인했던 대로 실제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저 국회 윤호중 의원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추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밀도 있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협의한 바가 없었다는 점 AS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아유 너무 늦었어요 하면서 어제 주시더라고요. 11월 이게 7월 달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건데 까먹고 있었다고. 그래서 생각난 김에 설명드립니다. 이제 보도자료에 배포된 대로 어제 설명들은 8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설명하러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구리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냐면은 학교법인 한양학원, 즉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위탁 기간이 작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대부분 이 정신건강 관련한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국도비를 내려줄 테니까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세요라고 해주는데 크게 3가지 사업이 추가되게, 그러니까 사업이 추가됐다기보다는 어떤 사업량이 바뀌고 그 원래 위탁했던 내용량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양이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이렇게 민간 위탁하다가 총 사업비가 10% 이상이 변경이 생기면 변경 동의안을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받은 내용들 여기 이제 한 3가지 공문이 왔었는데요. 하나가 2023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변경 내시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시에다가 배당했던 인원에서 1명을 추가해 주겠다고 위해서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국도비로 주고 매칭해가지고 시비를 보태라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업이 일부 변경한 게 있다. 여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좀 사업 내용이 변한 게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기초정신건강센터 지원사업도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러면서 예산 증액이 전체적으로 원래 민간위탁 했을 때에 비해서 한 18%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이건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설명 왔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이 사업의 특성상 국도비에 이제 내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변경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 변경된 사업을 할 게 있고 내년도 사업에 본 예산에 반영할 것들이 있어서 이제 하겠다는 거고 단지 아니 어제 이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정신건강 사업 전반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했던 거 물어봤었고 하나는 이 소위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는 게 참으로 좀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 부담이 74%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 하나를 만들어서 국도비 26% 내려주면서 74% 보태가지고 이 사업 하세요라고 국가가 지금 계속 이런 식의 사업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74% 보태기 싫어요, 안 해요 할 수도 없는 상황. 왜 그러냐면 국가가 이 사업 하세요 그랬는데 저희 시비 보태기 싫어서 안 해요 그럼 평가에서 뒤지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도 다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서 하여튼 지방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이런 방식으로 지방에 떠넘기는 일이 옳은가에 대한 어제 조금 그 푸념을 좀 우리 담당 소장님 또 팀장님께 드렸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과 사업의 일부 변동이 생겼고 그 사업 변동은 우리가 원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해서 늘렸고 그 변동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전련 조례에 의해서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경기도 동북권 협의회 폐지 보고 몇 번 드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 전에 행정협의회라고 해서 뭐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것,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는 각종 협의회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이 시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뀜에 따라 어떤 그 협의회들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은 없애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또 이게 경기 동북권 협의회가 없어집니다. 여기 경기 동북권 협의회는 용인, 성남, 남양주, 광주, 하남, 이천, 구리, 양평, 여주, 가평에서 이쪽 동부 쪽에 한강 유역을 끼고 있는 10개 시군이 동북권 협의회로 뭉쳐서 기간에 보통 여기 우리 협약 규약에 보면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였냐면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팔당호 주변 상수원의 보호 수질 보전 대책 특별에 관한 사항, 수도권 정비 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 등등 공동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한 목소리를 내서 도나 또는 국가에다가 이렇게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건데 뭐 10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께서 이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냥 별 느끼지를 못해서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요건 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제 폐지하겠다고 보고하러 왔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역시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안건이었습니다.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는 지난 2016년에 구리시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자문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처럼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또는 무슨 정책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들도 존재하는데 지난 2016년에 우리 구리시에서는 16년 12월 27일 날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기 2년 단위로 움직여서 임기가 그렇죠 2년이죠. 그리고 움직여서 현재 이 조례에 보면 조례 안에는 총 5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고 그 50명을 4개 분과위원회가 일반행정,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안전도시 이렇게 분과위원회 5개를 둘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서 50명의 위원들이 5개 분과로 해서 분과위원회 활동도 하고 전체회의를 활동할 수 있도록 시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뭐에 그랬냐면 여기 보면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전문가를 구리시 시정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 위해서 그래서 50명인 시정자문위원을 60명으로 늘리겠다. 그게 조례 개정의 한 핵심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위원회 특별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그렇게 5개 분과가 있는데 60명으로 늘리면서 분과 하나를 다시 만들겠답니다. 그 분과 이름이 뭐냐면 특별사업분과라는 분과위원회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이 특별사업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예를 들면 무슨 GTX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시가 현안으로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업을 이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시겠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시정자문위원회 전체로나 또는 분과에서 연구조사, 정책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할 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이 시정자문위원회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겠다. 이게 조례 개정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 그분들의 수당 이런 걸로 지급되는 게 한 2,500만 원 들어가는데 비용이 한 1,500만 원 이상 증액이 돼서 한 4천만 원 정도로 증액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또는 질책 또는 이게 도대체 왜 조례를 개정하는지 모르겠다는 등등의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실은 이제 이 시정자문위원회 말고도 각각의 조례에 의거해서 각종 그 분야별 시책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위원회들은 개별 조례에 산재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특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정자문위원회를 위원을 늘려서 하려는 게 실효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 두 번째, 결국 이 시정자문위원회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훈장 또는 명예처럼 우리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면 평통위원으로 위촉되는 게 어떤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뭐 좀 고생했어 이렇게 하는 등의 그런 느낌처럼 시정자문위원이라는 뭐 타이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질책. 이런 지적이 뭐 실제로 얘기됐던 이유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백경현 시장 작년 취임하시고 이 시정자문위원회 임기가 4월 달에 끝나서 지난 4월 13일 날 이제 우리 제4기 시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총 50명의 의원으로요. 그래서 이분들은 임기 2년이니까 2025년 4월 10일까지 시정자문위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부의장님이 이제 그 전에 받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이 50명의 위원들 명단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는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냐면 현행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체 회의의 협의를 거친 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음 각 호가 어떻게 되냐면 1.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 사회단체장 2호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되게 주관적으로 폭을 넓혀놨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여기 이유를 목적을 뭐라고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가져왔냐면 우리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전문가를
우수한 전문가를 구리시 시정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 위해서 이랬다. 이렇게. 제가 이 50명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50명 중에 아까 자격을 갖춘 저 세계 호수의 가운데는 아주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딱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렇게 해서 명기가 되어 있어요. 50명 중에 해당되는 분을 찾아봤더니 대학 교수 2분이 계셨습니다. 나머지 48명은 사회단체의 장이거나 장은 아니지만 시장이 판단할 때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지금 이미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지적이 가능했죠. 아니 도대체 50명 조례에다가 1호, 2호, 3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정자문위원회가 전문적인 소견을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 목표로 만들어놓은 현행 조례도 지키지 못하면서 10명 증언하면은 그 10명 다시 또 훈장 달아주는 방식으로 이용될 게 뻔한데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느냐? 뭐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시다가 아주 재미있는 또 곁가지 하나가 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통장님들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는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구리시에 있는 290여 명의 통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이미 통장님들은 8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비디오 그 영상으로 교육을 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저 시간이 없어서 이 교육 시간 확보를 위해서 시장하고 의장만 인사말을 하고 국회의원도 인사말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제가 그날 인사말 한 영상을 제가 올려놨었는데 제가 보통 행사에 가서 인사말을 가능한 한 뭐 3분 정도 내외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왜냐하면 그 인사말이 길어지면 행사가 길어져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그날 작정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차피 제가 짧게 해도 교육 시간은 12시까지 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훨씬 재밌을 겁니다 하면서 제가 무려 7분 30초를 인사말을 했습니다. 요지는 뭐라고 인사말을 했냐면요. 제가 그날 우리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를 출력해가지고 갔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임무가 6조에 들어 있습니다. 6조에 총 10개의 임무가 들어있는데 그중 2개는 전시 때 할 임무니까 평상시에 8개의 임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가 앞으로 통장님들이 여기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업무, 쓸데없는 일 안 하도록 열심히 감시하겠다. 그날 인사말의 요지였습니다. 여기 구조에 보면 편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시는 통장님들께 약간의 수당을 드릴 수 있고 또 수당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런저런 조금씩 혜택들을 더해 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도 받게 해드리고 연수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께 무언가 좀 도움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의회가 찾겠다. 그래서 윤호중 국회의원이 못하는 인사말까지 제가 다 해서 길게 하겠다고 인사말을 끝냈습니다. 그날 총 3개의 단락으로 교육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에 관한 설명하고 2교시가 뭐냐면은 뭐 일단 통일 업무에 관한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이 해가지고 교수님이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 끝나고 의장실로 왔는데 중간에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통장님한테. 아까 의장님이 쓸데없는 임무를 안 하도록 의회에서 감시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이따위 교육을 받게 합니까? 이제 이걸 근데 뭐 사실은 이따위 교육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매체에서 관련돼서 여러분 주위에 간첩이 있다. 그러니까 내용인지 그랬답니다.
우리 경기대 명예교수라는 강사님이 나오셔서 뭐 통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탄핵 때 나갔던 사람은 빨갱이다. 여러분들 중에도 간첩이 있다. 뭐 등등. 그 안에 계시는 통장님들도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실 텐데 되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 강사를 이렇게 선정하게 됐냐고 해당 총무과에 물어봤더니 이제 총무과에서는 처음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북한 문제와 관련된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그런 강사를 관리하는 기관 쪽에 추천을 요청했더니 이분이 추천이 돼서 강의를 부탁을 했다. 1시간 분량의 강의 내용까지를 전체적으로 사전에 뭐 이렇게 체크하는 기능이 없어서 이랬다. 그러냐? 그리고 기사에도 그렇게 설명이 됐었어요. 차후에 알았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 문제 있었다. 그런데 어제 시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다 보니 이 명단 받았는데 거기에 시정자문위원으로 강사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 5개의 그 분과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문화 분과가 있는데 교육문화 분과가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칼빈대 석좌교수라는 이름으로 그날 통장교육에서 그 물의를 일으킨 강의를 하신 분이 우리 시정자문위원이었던 거예요. 아까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총 50명 중에 딱 2명 들어있는 대학 교수 중에 하나. 근데 이분도 현직 교수는 아니고 명예교수로 퇴직하신 48년생인가 그렇다는 건데요. 이제 이번에는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어떻게 해서 이분이 우리 시정자문위원이 되셨는지, 구리시 사시는 분이냐? 아니랍니다. 이거 조금 이상하다. 구리시정을 자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보면은 우리 시에 계시는 각종 사회단체, 경험식견 이렇게 전문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구리시에 살고 있지도 않은 이분, 그래서 이번에 통장교육 때 물의를 일으켰던 이분이 어떻게 해서 시정자문위원이 되셨느냐. 어제 오후에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야 되고 위원회 같은 데 해야 되니까 인력 풀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경기대 교수에게 시정자문위원이 돼 주십시오 했더니 자기는 바빠서 안 되고 이분을 추천합니다 해서 이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까 총무과에서 이런 북한 문제와 관련된 강의를 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그 강의 인력풀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분의 양력에 구리시 시정자문위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강의하면 어떨까요?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부수적으로 그 문제가 됐던 내용에 대해서 해놨는데 일단 현재 이제 의회 어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현재 있는 시정자문위원회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조례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런 식의 구성을 할 거면 괜히 인원 늘려가지고 훈장 달아드리고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제 의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거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가져오실지 어제 의회의 그런 지적 때문에 철회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의원님들이 이걸 안건으로 받아오실지 안 받아오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가장 그래서 길게 얘기를 나눴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이제 그 작년 2022 회계년도에 결산을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면 결산 기준 재정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산한 결과 2022년 구리시 살림살이를 다 결산해 봤더니 우리 구리시의 살림살이가 이렇습니다라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재정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재정 공시안도 의회에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요 다음 임시회 때 이 안건이 의회에 보고되고 나면 이 파일이 구리시 홈페이지에 올라갈 겁니다. 이 파일이. 그래서 작년도 2022년도 구리시 살림살이가 이랬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요약본으로
요 공시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요거 이제 자세하게 뭐 가지고 가셔서 보시라고 주셨어요. 요약본 사항에서 몇 가지는 이제 예산 담당관한테 이 부분은 잘 챙겨서 시민들이 보셔도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 다음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이 질문 받으시면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였냐면은 중간에 보면 그 재정 공시하는 그 결과치 중에 들어있는 요약본 중에 하나가 공무원 기준 인건비 집행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집행한 내역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전년 대비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16억이 인건비가 줄었다고 재정 공시에 나와 있어요. 이 설명을 한번 잘 해보시라. 그랬더니 어제 일단 예산 담당관실에서는 왜냐하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구리시의 기준 그 정원이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자연 우리 저 임금 인상률이 있으면은 이렇게 16억 정도가 줄을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이제 뭐 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휴직 우리 공무원 공직자 정원에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업무량이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기간제 공무원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적은 포션으로 쓴다거나 이래서 좀 줄은 것 같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리시는 국가가 인정해준 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시민들에게 못 해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책 같은 것도 얘기하셔야 되니까 본회의장에서는 준비하시라. 또 하나는 그 지방보조금이요. 지방보조금이 2021년도에는 353억이 구리시에 교부가 됐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348억으로 5억이 줄었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좀 해야 된다, 시민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저희처럼 재정 자립도 또는 재정 자주도가 낮은 도시에서는 결국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금 사업으로 많이 오고 있고 그 보조금을 얼마만큼 가지고 와서 시민들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 줄은 이유를 좀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현재액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 가치가 3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했을 때 3,384억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1년도에는 2조 9,624억에서 2022년도에 3조 3,008억 원으로 늘어서 3,384억 원이 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다. 그러니까 3,300원어치를 사지는 않았을 테고 예를 들면 뭐 토지 지가가 늘었다거나 공시지가가 올랐다거나 해가지고 현재 가액이 늘은 부분이 있을 테고 순수하게 취득해가지고 공유재산 액수가 늘어난 게 있을 테니까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요약본을 의회 의원들이 봤다는 얘기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시된 요 프로그램을 전부 이 PDF 파일을 받아가지고 1페이지에서부터 다 보기는 쉽지 않으면 개략적으로 요약본을 보실 텐데 요약본 보실 때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의회가 좀 풀어줄 게 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라 그랬습니다. 관심 깊게 본회의 시간에 한번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복지정책과에서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구리시에서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20억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기금에서 나온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유공자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5년 단위로 기간을 지금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더 연장하겠다. 아직도 실제 유공자 단체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금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공감. 그래서 별다른 논란 없었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갈매 멀티 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관리 대행 동의안입니다. 이건 평생학습과에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갈매동에 가시면은 이제 얼마 전에 행정복지센터가 개관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거리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가시면은 갈매 멀티, 이름은 이제 명칭을 그렇게 정했답니다. 갈매동에 있는 스포츠 관련 종합 시설인데 거기를 멀티 스포츠 센터로 시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갈매 멀티 스포츠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고, 여기는 지금 막판 공사를 하고 있어서 10월 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11월, 12월 뭐 내부라든가 어떤 운영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정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갈매 멀티 스포츠 센터는요, 지하 2층, 지상 5층, 그래서 총 연면적이 한 9,314제곱미터 정도 돼서 5층에는 수영장, 4층에는 볼링장, 3층에는 뭐 요가, 에어로빅, 실내 조깅 이런 거 헬스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2층에는 탁구장하고 강당, 홀, 1층에는 뭐 운영 사무실하고 여기에 평생학습권을 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기계실하고 주차장이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건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요 시설을 시가 직영하지 않고 우리 현재 구리 도시공사가 시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리 멀티스포츠센터, 체육관,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저 인창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왕숙체육공원, 저 산호동에 있는 거요.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시립테니스장 등을 전부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 대행하고 있는데, 이 도시공사에다가 관리 대행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뭐 경험이 있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고, 다만 관리 대행 예산과 관련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온 걸 보면은 일단 이제 지금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월 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11월, 12월 준비해가지고 정식 개관 1월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도시공사가 11월 1일부터 관리 대행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2023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을 일단 관리 대행을 하고, 이제 2026년부터는 뭐 3년 단위로 끊어서 대행을 연장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예산을 얼마를 가져왔냐면은 100억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관리 대행비 예산이. 그래서 올해 2개월분으로 한 7억 5,800 정도, 그다음에 2024년 46억 정도, 2025년에 4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당연히 물어봤죠. 일단 이 자료를 보면은 도대체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건지 세부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관리 대행 수수료가 얼마고 이런 세부 자료에 대한 추계 자료를 줘야 타당성 여부를 볼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일단 인력 내용은 이제 설명으로 인력 내용은 현재 구리 멀티스포츠센터가 4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갈매 멀티스포츠센터를 46명 정도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또 저희들한테 첨부한 자료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 현재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멀티스포츠센터의 2021년도 세입 집행액 이거 내용을 줬는데 2022년도 집행액이 33억이었어요. 아니 여기는 33억인데 이쪽에다가 해가지고 거의 같은 인원을 운영을 하는데 46억이면 이 차이는 뭐냐? 그랬더니 이제 설명인즉슨 원래 예산상으로는 여기도 멀티스포츠센터도 뭐 40몇 억을 잡아놨는데 코로나 이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집행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다 제출이 되어져야 이 구리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관리 대행의 전체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본회의 전에 필히 자료 준비해서 본회의장에서 이 동의안을 상정할 때는 그런 예산 부분, 인력 부분 이런 것까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유사한 비슷한 규모의 시설인 구리
멀티 스포츠 센터의 운영 성과표까지 같이 봐서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고 그 동의안을 보시는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다오. 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쳤습니다. 하여튼 갈매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멀티 스포츠 센터가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져서 시민들께 양질의 그런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가에서 구리시하고 이름이 깁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 지회, 이게 우리 쉽게 말하면 합창단입니다. 시립합창단 노동조합이 현재 합창단원이 총 43명인데 그중에 조합원이 37명으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져 있고, 이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을 지금 이제 그동안 총 22차례에 걸쳐서 20차례였나요? 20차례에 걸쳐서 단체 협약 협상을 쭉 해온 겁니다. 시하고 요 노조하고. 그래서 작년 6월 8일부터 이제 처음에 노조가 단체 협약을 요구해서 단체 협약하고 임금 협약을 교섭 요구를 해서 8월 달에 처음 만나기 시작해 가지고 올 6월 14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서 노조하고 협상을 했고 6월 30일 날 잠정 합의를 했답니다. 그 합의된 협약서 안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안입니다. 요약하자면 당초 우리 합창단 노조에서 총 115개 조항을 요구를 했는데 102개 조항에 대해서 합의가 다 끝나서 이 협약서에 반영을 했다. 그런데 이것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시회 때 올리겠다는 건데요. 일단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협약의 유효 기간은 단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 임금 협약은 1년 이렇게 하기로 했다. 임금의 원칙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 그다음에 임금 인상안은 임금 교섭 후 임금 교섭은 이제 앞으로 또 별도로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답니다. 이 단체 협약 끝나고 나면은 임금 협상하게 돼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가지고 교섭 체결일 시점에 재직 중인자에 한해서 적용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협약에서 크게 진전을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합창단은 주 2회 하루에 3시간씩 그래서 주 2회 나와서 주간 6시간 그래서 월간 4주 하면은 사륙에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수당 체계가 형성이 되어졌었는데 합창단 노조 쪽에서는 그걸 늘려달라는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조금 늘어서 1일 3시간, 일주에 3일 근무, 그러니까 주당 9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연장 노동과 휴일 노동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연 수당은 150% 지급하고, 처우는 휴직할 때는 무급으로 한다고 단체에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연수는 1년 이내 무급으로 해외 연수를 본인이 갔다 올 수 있는데 해외 연수 기간만큼의 기간을 의무적으로 한다 등등의 그러니까 총 115개 중에 102개를 이제 합의를 해서 협약안을 만들었고, 그러면 왜 사실은 이 의회에 이걸 요구하냐면은 이 협약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협약이 되면 그러면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 현재 소요 예산은 2023년 같은 경우에 현재 체제로는 연간 한 5억 3,800 지금 그 시립합창단 운영하는데 한 5억 주로 이게 이제 인건비성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데 요 협약이 통과되면 일단 올해 이제 의회에서 이거 해가지고 협약 체결을 9월 중에라도 맺게 되면 그 9월 말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의 분량이 필요하니까 한 7,900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 소요가 따른다. 이건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이게 이제 완전하게 적용되는 내년도가 되면은 한 7억 7천만 원 정도로 전체 소요 예산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여기 협상 체계로 적용하는 월 수당 50% 증액, 이제 그 늘어나는 예산의 소요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제 또 특이하게도 이제 구리시가 지금 또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저희 구리시에는 이제 정규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있고요, 정규직 공무원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따로 노조가 있고, 여기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도 민주노조 노조가 있고 해서 총무과에 우리 공인 노무사를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 노조 단체 교섭 협약 이런 업무를, 그래서 어제 이 일은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부서인데 그 총무과에 계시는 노무사가 같이 와가지고 이제 노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예술단의 근로자성이 어떻게 인정되고 근로자냐 예술가냐의 그 차이 속에서 오는 뭐 여러 가지 차이, 또 이분들이 요구하는 완전 정규직화로 갔을 때의 예산상의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노무에 관한, 사실은 쉽게 접하지 않는데 노무에 관한 그런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이 현재 합창단, 예술단 지회 합창단 그 노조를 이게 근로자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떤 예술가로 인정할 거냐에 오는 어떤 이 개념상의 어려움들을 어제 다 이해를 했고, 일단은 현재 헌법이나 관련 법이 그분들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단결권, 그래서 근로자로서의 자기 어떤 결정 권한에 대해서는 시가 해줘야 될 것.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이런 지적들을 좀 했었습니다. 현재 합창 단원 중에 우리 구리 시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했더니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43명 중에 어제 7명이라고 그랬죠? 예, 7명 정도가 시민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의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합창단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방법. 그래서 사실은 합창단원을 뽑을 때 우리 구리 시민한테 가점 2점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2점을 줬는데 그 2점을 가지고 뭐 시민이라는 이유로 실력이 좀 떨어지는데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서 한번 고민해보자. 앞으로 혹시라도 합창단을 더 늘리는 과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성실하게 오히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지정해서 하시라 이렇게 했고, 마지막 8번째 항목이 구리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마 이게 취재하시다 보면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마트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걸 낼 때 담배를 팔 수 있는 뭐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마트의 매출이, 왜냐하면 미끼 상품이고 담배를 사는 고객이 와서 같이 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대개 그 마트의 입지를 선정을 할 때 그걸 무척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리시 조례는 기존 담배 소매점으로부터 100m가 넘어야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 한시적으로 50m로 규정되어져서 허가받은 건 몇 가지 유예 조항을 가지고 지금 해주지만 우리 조례상으로 이제 100m인데 이 100m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실제로 조사하는 업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척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한테 이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실 때 그것 때문에 우리 관련 법 또는 시행 규칙에 심지어 예를 들면 거리 측정을 하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라 해가지고 아예 국가가 이런 규칙, 그래서 어떤 건물과 건물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내는데 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100m라고 보는 거냐, 또는 이런 측면으로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예시를 주는데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이런 예시가 기계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고, 해당 허가를 받으시려는 분은 내가 재봤더니 101m인데 또는 100.5m인데 시에서 와서 재보니까 그건 99.5m다. 그러면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한 2010년부터 이 일을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조사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더라. 그런데 마침 이런 담배를 판매하시는 분들끼리 만든 조합이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라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타시군 조례를 보니까 빠른 데는 2010년부터 늦은 데는 뭐 작년까지 이분들에게 요 단체에 그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근거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구리시는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100% 그분들의 사실조사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업무 협조를 받아서 공무원이 나가서 이 재는 거는 우리 구리남양주 담배 판매인회라는 단체에서 나와서 도움을 주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 조례 근거에서 그분들에게 합법적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에 관해서 새로 담배 판매점을 내시려는 분은 그 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왜 안 만들었대요. 진즉에 법도 있고 규칙도 있고 이게 가능하면 진즉에 조례 만들어서 그렇게 업무 좀 저기를 줄여놓으시지, 왜. 또 하나 이제 어제 담당 과장 얘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조사를 하면 숱한 경험과 그동안 자기네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서 하는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2년마다 바뀌는 거잖아요. 뭐 빠르면 1년에 바뀌고, 그럼 서류 보고 옛날 거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데서 오는 어려움을 조금 덜어보고자 이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8건에 대해서 어제 한 3시간 반 설명 듣고, 여러 가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어제 저희 의회 내부적으로 결정 논의됐던 3가지 사항, 인사청문회 조례안,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것, 그다음에 우리 공무 국외연수 앞으로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집행부에서 설명한 총 8개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골든타임 조문회의입니다. 네. 국외 연수에 대해서 예. 여기에서 먼저 준비를 좀 전체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 비용이 발생하겠죠. 계획 금액이 발생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시민 평가라는 게 있습니까? 그 금액에 대한 시민 평가되는 건 뭘까요? 평가단이 네. 다른 데는 구성돼 있어가지고 네. 자체의 그 국외 연수 관련해서도 평가를 하고 그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오늘 조 기자님 말씀하셨으니까 국외연수와 관련돼서 타시군에서 그 평가단, 시민평가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하여튼 사례가 있으면, 하여튼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나 언론으로부터 지탄받는 연수면 안 하겠다. 그리고 정말 그 목적에 맞는 연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그 걸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라면 성실하게, 없으면 만들어서, 있으면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어제 의원님들하고 서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올해 여건이 안 되면 내년 가면 되는 거고, 하여튼 우리 구대 의회에서는 하여튼 국외 연수를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 이렇게 어제 그 결론을 했고, 말씀 주신 거는 우리 메모에서 그 국외 연수와 관련해서 시민평가단 운영되고 있는 사례 한번 찾아봐 주세요.